6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지난 9월을 되돌아보자면은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정책 이벤트가 나왔고요. 그 이후에 9월 중순부터 시장은 정말 지루한 횡보 장세를 이어왔는데요. 이러한 변동성 없는 지루한 장세를 좀 벗어날 수 있을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의 김병현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10월 증시 전반적으로 지수 밴드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세요? 저희는 뭐 10월도 마찬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번 10월을 포함해서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그 4, 4분기 전망 자료를 하나 냈는데요. 결론적으로 지수 전망부터 말씀드리면 한 1820에서 2100선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하반기 전망을 할 때 한 1780에서 2100 정도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네. 하단은 조금 올렸고요. 상단은 그대로 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이 현재 2000선 뭐이기 때문에 위로는 한 5% 정도 남아 있고 아래쪽으로 좀 더 열려 있다라는 점에서 어떤 아래쪽에 대한 변동성이 좀 더 연말 장세에는 크지 않을까. 그리고 연간 고점은 한 10월 정도에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간 고점은 10월 정도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고점은 2100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또 유럽발 이벤트가 시장에 좌우할 만한 주요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스페인에서는 긴축안이 또 나왔고 또 스트레스 테스트를 여러 은행들이 통과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또 10월에 대규모의 국채 만기와 선거가 스페인에서는 예정이 되어 있다고요? 네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뭐 여태까지 나온 뉴스들은 그동안 우려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스페인의 은행권 지원을 한 1000억 정도가 되어 있는, 1000억 유로가 되어 있는 예. 상황인데도, 그 전보다는 좀 더 적은 이제 5, 600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됐고, 일단은 스페인의 뭐 전면적인 구제금 신청, 그러니까, ECB에 채권을 매입해 달라라고 얘기하기 이제 일보 직전인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뭐 좀 더 10월 말씀하신 대로 10월 만기가 상당히 많이 있는 이런 네.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차피 미봉책이라면 연말까지만 생각을 한다면은 이러한 스페인의 얘기들은 뭐 그 지원 유동성 지원에 대해서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을 하루 빨리 신청하는 것이 시장에는 좀 더 좋은 이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선거를 의식해서 2013년 예산안 자체를 어떤 그 감축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뭐 연금을 깎는다든지 이러한 측면이 아니고, 정부의 이런 그런 그 안에 그 긴축만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선거도 그렇게 문제시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사실상은 유로존 문제는 연말까지는 그렇게 문제없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예상을 조금 해봅니다. 네. 그럼 10월에 여러 가지 뭐 대규모의 국채 만기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국채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전면적인 구제금융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사실은 뭐 스페인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선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신청을 안 하려고 하는 의도가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스페인 국채가 한 5%대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라서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신청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만기가 롤오버가 안 되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조달금리에서 신청을 되느냐, 그 만기가 이제 롤오버가 되느냐가 가장 네. 큰 문제이긴 한데 스페인은 계속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좀 지켜보는 이러한 상황이 될 것 같고, 어떤 문제가 좀 급박하게 돌아가면 그때 가서 이제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런 시나리오가 어떤 순서로 좀 이루어질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사실상 뭐 국채금융 신청을 하든 안 하든 예. 일단은 스페인에 대한 그 리스크가 좀 완화된 이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스페인이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된다면 좀 더 유동성 리스크 자체는 이제 완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안정이 된 이후에 스페인이 긴축을 계속 가져간다고 해도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스페인의 부동산 가격이 얼마만큼 여기서 더 하락할지가 가장 문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스페인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은 어쨌든 분기 전망치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한 23% 정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했고, 스페인 내에 지역에 있는 부동산 그 지수를 보면 여태까지 한 3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좀 더 하락을 한다면 올해 연말까지는 문제가 없겠지만 내년에 좀 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은행이 갖고 있는 담보 자산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1000억 유로보다 더 이제 지원 금액이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스페인이 전면적인 구제금융을 신청하든 안 하든 이거는 어쨌든 스페인 국채금리를 조금 낮추려는 어떤 미봉책
일 뿐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스페인의 이런 부동산 가격이 얼마만큼 더 하락하냐라는 건데 지금으로서는 계속적인 하락이 급락이 계속 예상되는 것이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고 일단은 약간의 비관론 여러 가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관론을 펼치고 있고 네. 어느 정도의 낙관론을 소수로 있지만 낙관론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미국 쪽의 부동산이 좀 돌고 있고 어느 정도는 돌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스페인 쪽의 휴양지 중심으로 해서 영국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여타 국가에서의 조금씩 수요를 좀 예측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빠지겠지만 내년에는 어느 정도 바닥권을 지켜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페인의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보다 중요한 것이 스페인의 부동산 문제다. 하지만 연말 정도가 된다면 내년 정도면 좀 나아질 것이다. 이쪽 부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국의 이슈 알아볼 텐데 18차 당대회가 일단 11월 8일로 예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뭐 정권 교체 이전에 어떤 이슈들이 중국발 또 변수가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언제쯤 사용할까라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인프라 조기 투자를 이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서 결국에는 대출이나 아니면 완화적 통화 정책을 이제 시행을 해줘야 되는데 긍정론자들은 최대한 빨리 해줄 것이다.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11월 8일 이후에 어느 정도 재정비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좀 뭐 지준율이나든지 금리 인하들을 좀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순에는 중국의 2, 4분기 GDP가 발표가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여전히 좀 안 좋은 수치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의 경제 지표들, 생산이나 물가나 투자 같은 이런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올 가능성에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앞서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듯이 이제는 또 실적 시즌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합니다. 실적 시즌을 앞두고 투자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 어떨까요? 중요한 것이 지금은 지금 현재 예상치로는 3, 4분기는 좀 좋은 쪽으로 나타나는 있습니다. 2, 4분기가 예. 원체 안 좋았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로는 한 56.8%, 전분기 대비로는 50% 정도의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예상치들을, 언제까지 믿을 수가 있을지가 가장 이제 큰 관건이다라고 네. 할 수 있겠고,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휴대폰 부문을 제외하고는, 다른 여타 업종은 대부분,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1, 4분기도 그랬고 2, 4분기도 그랬고 기업 실적 예상치보다 대부분 2조에서 3조 이상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도 그런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 것이 좋을 좀 같고 계속적으로 시간이 앞으로 갈수록 실적 시즌에 돌입할수록 이런 기업의 예상치는 점점 더 빠져갔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러한 여러 가지 점을 감안을 했을 때 10월의 포트폴리오 전략은 어떻게 짜볼까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4, 4분기에는 10월의 고점을 한번 보고 예. 그 다음에 좀 횡보나 아니면 조금 조정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은 좀 시장보다 베타가 높은 이런 업종이나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좀 저베타 쪽으로 가시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런 환율 수혜를 좀 감안한 아무래도 환율 절상 속도가 좀 빨라질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율 절상 수혜주를 좀 가져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약간은 좀 디펜시브한 업종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뭐 차트 한번 보시면 저희 이번에 저희가 추천드리는 MP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보험 같은 이런 다소 조금은 방어적인 이런 업종들을 가져가시고 어떤 IT나 자동차는 좀 중립 정도로 그리고 베타가 높은 이런 조선이나 화학 건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언더로 가져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의 김병현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